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골반 기저근 운동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저번 시간에 요실금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면서 골반의 구조와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만든 골반 기저근을 단순화시켜서 만든 로고를 보여드리면서 이 로고의 모양을 꼭 기억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게 골반 기저근 운동은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만 해야 되느냐? Nope. 아닙니다.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거는 인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내용을 요실금만 있으신 분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진짜 전문적으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만 아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골반 기저근은 약해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 2명 중에 1명 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골반 기저근의 문제를 모르는 이유는 골반 기저근은 문제가 생겨도 1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적고 대부분 2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근육이 아프면 이 근육이 아파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데 골반 기저근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약해져도 그곳이 딱히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골반 기저근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요실금 정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 요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문제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하고 요실금이라고 하는 문제는 골반 기저근이 직접적으로 손상이 생기는, 출산 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골반 기저근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거나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성적인 개념의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위에 설명을 하거나 운동을 가리키는데 제한이 있고 꺼려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개념을 서로 공유한다던가 어떤 증상을 공유한다던가 아니면 운동 어떤 느낌을 공유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사실은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설명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동안 이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골반 기저근 운동을 가르쳐 드려도 이상하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친한 회원분들이나 저에게 마음을 많이 여시고 어떤 신뢰감이 있으신 회원분들에게만 사실 이 내용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모두에게 제가 이 골반 기저근에 대한 노하우, 팁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기저근 운동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운동을 가르쳐 드려야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도 저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낙하산을 반대로 거꾸로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쪽에 이렇게 돼 있고 양쪽에서 끈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다. 아니면은 트램폴린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탄력성이 있는 구조가 밑에서 받치고 있다. 해먹을 생각하셔가지고 그게 장기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지가 안 되면 아래쪽으로 약해지면서 아래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장기들은 매달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서 쏠리면 많이 긴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구조물들은 자꾸 밑으로 쏠리면서 눌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의 기능이나 어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가 이유 없이 아프거나 긴장이 되거나 이러실 때 골반 기저근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래쪽으로 계속 처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제대로 들어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들어올리지 못할 때 그때 연결되어 있는 아래쪽 근육만 못 쓰는 게 아니고 아래쪽 근육에서 잡아주는 옆쪽 근육까지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하가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지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 골반 기저근이 제대로 못 받쳐주면서 과도하게 긴장하고 쓰이게 돼요. 그러면 쉽게 피로해지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게 복부 비만이나 이제 마른 비만도 포함돼요. 여기서는 이런 부분에 있으신 분들이 내가 골반 기저근이 약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얘가 아래쪽으로 많이 쏠리고 그 다음에 복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복부에 똥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체형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쏠린 체형을
어느 인체에서 어느 부분은 잡아당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잡아당기는 구조물이 척추 뒤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긴장이 허리에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은 골반에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척추 뒤쪽에 긴장이 많이 되거나 골반에 압력이 생기면서 거기에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나 골반이 눌리고 아프다던가 아니면 허리 부분이 약해지고 부담이 커진다던가 이럴 경우에도 내가 골반 기저근이 약해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 얘를 조금 강하게 만들어주면 그런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근육 자체가 인체에서 굉장히 심부에 있는 근육이에요. 그 근육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몸에 대한 어떤 지각이나 인지 능력이 굉장히 좋고 어떤 감각이 좋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좋아지면 가지고 있는 집중력도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집중하려면 사람이 체력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근육은 대부분 심부에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이 오랫동안 쓰일 수 있는 근육이에요. 사실 집중력 있게 뭔가를 한다는 거는 이런 큰 근육의 움직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잠잠한 상태에서 뭔가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집중을 하려면 자세 근육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세 근육의 대부분 근육들이 심부에 있는 근육이고 그 심부에 있는 근육들 중에서 펠빅 플로어가 굉장히 중요한 근육의 역할을 한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주의가 산만하거나 이런 친구들 중에서 펠빅 플로어 근육이 약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면 학습이나 집중력에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펠빅 플로어 근육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코어 근육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펠빅 플로어 근육이 약해졌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세적 문제점이 뭐냐면은 허리가 길어진다던가 아니면 고관절이 약해지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해지면 내가 펠빅 플로어 운동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성기능의 문제, 동물하고 달리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관계를 또 하잖아요. 동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만 성관계나 어떤 이쪽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골반 기저근의 운동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관계 자체가 골반 기저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들을 조금 더 인지하시고 하시면 와우!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6가지 중에서 속해 있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무튼 내가 이유 없이 자꾸만 아프다. 어떤 몸에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일단은 골반 기저근 운동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본인이 고민했던 부분의 문제가 사라지면서 해결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